자, 그러면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좀 정보적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암호 같은 그런 약간 IT 기술에 좀 더 많이 기반된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은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에는 정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다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양자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의 양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다루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개념들은 좀 양자역학의 포뮬레이션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좀 양자역학 책에서 다룰 만한 내용인데 사실은 거꾸로 보면은 양자역학 책에서도 잘 안 다루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좀 더 수업을 진행하다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 번째 공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한참 전에 얘기했었죠. 결국엔 뭐가 있냐면 저희가 메저먼트에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고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가지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H라고 할게요. 아니면은, 주로 예전에 많이 썼던 게 오퍼레이터니까 O라고 만약 하면은, 이런 측정에 관련된, 보통은 사실 이거를 정확한 표현은 observable이라는 표현을 써야 게 맞는데, observe. 예? 그래서 이런 observable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어떤 측정에 관련된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 거고 그 각각의 측정들을 제가 예를 들면은 1값에 대해서 그러면 람다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이런 아이겐 벡터 그 다음에 2값이 있으면 이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더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걸에다 매핑을 시켜보면은 그러면은 0이라는 상태랑 1이라는 상태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0을 측정하면은 얘가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1을 측정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저희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모든 측정이란 거는 이런 주어진 observable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측정이란 거는 이런 측정에 관련된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아이겐 밸류들만 측정 값으로 나온다가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로 그런 값이 측정되고 난 후에는 양자 상태가 계속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측정된 그 값에 대해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그럼 파이널 스테이트는 0 또는 1로 컬랩스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공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그때 같이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은 임의의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임의의 상태 푸사이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1이라는 값을 측정할 확률 또는 0이라는 값을 측정할 확률은 뭐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0이라는 값을 측정할 확률은 여기에다가 아이겐 벡터를 곱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내적을 한 다음에 이거에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면 그럼 이게 0이 측정될 확률이다. 이런 식의 정의를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양자 정보 관련된 책들 말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물리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양자역학 책들은 다 이 정도의 정의로 끝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약간 좀 다른 포뮬레이션의 세 번째 공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북의 2.2.3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제가 초기에 양자역학 부분을 다루면서 아마 교재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형태랑은 전혀 다른 형태의 측정에 대한 정의를 한다는 걸 아마 눈치를 챘을 텐데, 그러면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전에 했던 거 그리고 대부분의 양자역학 책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게 여기서는 측정에 관련된 오퍼레이터가 하나가 있고 그 오퍼레이터에
이러한 여러 개의 그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들이 측정 값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새로 재정의하는 그 세 번째 공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메저먼트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뭐 얘랑 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그냥 처음에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0이라는 값,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겐 벡터라는 개념도 이때는 없는 거고 일단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0이라는 값이 이게 측정 값인데 이 측정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M0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값을 측정하는 거에 해당되는 M1이라는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고 뭐 2라는 값에 해당되는 M2라는 오퍼레이터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애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에 의해서 양자 측정이란 거는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들은 여전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양자 상태가 가질 수 있는 힐버트 스페이스 있죠? 그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건데 대신에 예를 들면 얘가 반드시 허미션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적어도 허미션 조건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측정을 하면은 여기처럼 뭐 0 또는 1 또는 2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m이라고 제가 하고 그러면 얘를 일반적으로 쓰면 m sub m이라는 이런 어떤 그 측정에 관련된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0이라는 값이 측정될 확률은 0이라는 그러니까 0에 해당되는 값 물론 얘 같은 경우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예를 들면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측정될 확률은 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양자 상태랑 내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의 제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0이라는 값이 측정될 확률은 M1과 M1의 대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풋사이를 양쪽에다가 내적하는 그 양쪽에서 내적하는 이런 형태가 결국에는 P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m이라는 값을 측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아주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 게 뭐냐면 요 정의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얘는 저희가 절대값의 제곱은 그 값과 그 다음에 그거의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얘네가 두 개가 바뀌는 거니까 풋사이 0, 그 다음에 0, 풋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보면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런 애랑 그 다음에 얘랑 약간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브라켓이고 캣 브라고 얘는 오퍼레이터 일단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측정을 하면은 마지막에 0 또는 1 뭐 이런 아이겐 벡터 중에 하나로 컬랩스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기술하냐면 풋사이가 있을 때 측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 만약에 1이라는 값이 측정이 됐으면 아니면은 m이라는 값이 측정이 됐으면 그러면 양자 상태는 m sub m으로 된다라는데 근데 얘가 노멀라이즈까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 허미션이라든지 뭐 특정한 어떤 조건이 붙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원래 풋사이는 유닛 벡터일 수 있어도 얘한테 어떤 오퍼레이터가 곱해진 최종적인 벡터는 유닛 벡터일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얘 자신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의 브라랑 이 벡터에 대한 브라를 곱한 다음에 걔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브라 벡터니까 풋사이 그 다음에 m sub m 대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는 이게 최종적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러한 측정에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이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뭐냐면 컴플리트니스 조건이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m에 대해서, 그러니까 m은 뭐 0, 1, 2 쭉 나갈 수 있겠죠. 이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들 그러니까 m0, 그러니까 예를 들면 m0였다면 m0랑 m0 대거에 대해서 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이 0일 때는 이런 값일 거고, 그 다음에 m이 1일 때는 m sub 1, 그 다음에 m sub 1 그러니까 이 m sub 1 대거 m sub 1이겠죠. 그래서 임의의 m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m에 대해서 더했을 때 얘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약간 이 모양 좀 그리고 이거를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부르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completeness라는 표현을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꼭 측정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벡터 공간 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뭐 임의의 어떤 그러니까 오소노말한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베이시스들의 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뭐 m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m이 0부터 뭐 몇 가지 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걔네들의 캣 브라를 이렇게 곱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곱한 애들의 합을 하면은 얘는 항상 이게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게 completeness relation이었죠. 그거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른 점은 여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캣 브라 형태가 계속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얘는 오퍼레이터의 대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대거 곱하기 자기 자신, 이런 형태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인데 이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이제 좀 확인하게 할 텐데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제가 얘가 확률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자체가 잘 정의된 확률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잘 정의된 확률의 가장 첫 번째 리퀘어먼트가 뭐냐면 모든 가능한 확률들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든 가능한 측정값 m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해보면은, 그럼 얘는 결국에는 요 정의에 나오는 이 상태가 나오겠죠? psi, 그 다음에 m sub m 대거, 그 다음에 m sub m psi가 나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덧셈하고 내적한 거를 서로,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 안쪽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psi.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조건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라는 게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만족해줘야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이 completeness rel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이런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들의 어떤 셋이 주어진다면 그 셋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전개를 했을 때 결국에 얘는 항상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psi의 내적이니까, 근데 psi 자체는 이게 노멀라이즈된 벡터니까 얘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얘는 이 확률로서 아주 잘 정의된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원래 이 방식에 되게 익숙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이런 정의를 보고 되게 헷갈렸긴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거 자체도 꽤 좋은 그런 해석, 그러니까 측정에 관련된 좋은 공리긴 한데, 얘 가지고 설명을 잘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어널리시스를 하려면은 그런 뭔가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수학적인 툴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수학적인 툴 입장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툴보다는 이런 수학적인 툴이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까지 다루고, 그러면서도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양자역학하고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떤 공식 같은 걸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증명을 할 때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이런 정의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정의랑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형태가 그 0과 1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0 또는 1을 측정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0 또는 1을 측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형태의 그 형식으로 다시 재정의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M0를 제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M0를 0과, 그러니까 0의 캣과 브라로 이렇게 만들어낸 새로운 오퍼레이터로 정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M1을 11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일단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그러니까 M0랑 그 다음에 M0의 그 대거를 곱한 애,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한 애를 곱한 애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곱한 애를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결국에는 그 M0 자체가 0, 0이니까 얘의 M0 대거를 해봤자 얘는 0,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바뀌어봤자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M0 대거랑 M0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M0의 제곱은 결국에는 0, 0에다가 다시 00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냥 내적이 돼서 1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0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M0 제곱은 M0랑 똑같다.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이런 관계를 가지는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었죠? 자기 자신을 제곱을 하면 다시 자기 자신의 오퍼레이터 나오는 거?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베이시스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캣과 브라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준 애를 걔네들은 보통 저희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3차원 공간에 있는데 그 벡터가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임의로 가리키고 있는데 특정한 축에 대해서 그쪽 성분만 알아보고 싶으면은 그 축과 평행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축과 평행한 벡터의 길이가 1인,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된 유닛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캣브라 형태로 적어주면은, 그럼 임의의 벡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걔만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분만 남고 나머지 직교하는 성분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분에 해당되는 코에피션트가 곱해진 그런 값이 나오는 거, 그런 값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저희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한마디로 예로 하는 게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형태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려던 이런 그 새로운 형식의 측정에 대한 그 오퍼레이터를 일단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아까 요런 조건을,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얘네들에 대해서 이 대거 곱하기 자기 자신을 하면은, 그럼 얘는 그냥 M0고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얘는 M1이죠. 그 얘기는 00 더하기 11인데, 자, 이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그 아주 옛날에 했었던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이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의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측정을 했을 때 이 확률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P0에다가, 그러니까 P0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쪽에 F 사이를 두고 그 사이에 여기서 정의했던 M0를 걔의 대거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해주면은,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얘의 제곱은 자기 자신과 같으니까 요거를 다시 대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풀어서 보면 얘는 F사이 0, 그 다음에 0, F사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얘는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0, F사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절대값의 제곱을 취한 거랑 같죠. 그럼 얘는 결국엔 뭐였냐면 여기서의 정의랑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겐 벡터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기술됐었는데, 여기서는 아이겐 벡터가 아니라 새로운 오퍼레이터 형태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측정에 대한 것들이 기술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하게 만족했어야 되는 게, 얘는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얘는 뭐 허미션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얘가 유일하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요겁니다. 요것만 만족하면 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정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을 기술할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측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 0 또는 1로 프로젝션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컬랩스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 제대로 되는지 잘 살펴보면은 여기 정의된 요런 M0 같은 애를 아니면 여기 적혀 있는 요 M0를 풋사이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스테이트가 이렇게 A와 그러니까 0와 B 0과 1의 중첩으로 나타났을 때 이때의 측정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측정된 후에 양자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아까 여기 적어 놓은 요 공식에 따르면 그럼 여기다가 M0 그러니까 00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죠. 근데 00을 곱해줘 봤자 이 풋사이 자체가 0과 1의 이러한 중첩이니까 여기다가 00이라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은 그 경우에 얘는 A0 요 항만 요 분자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분모는 결국에 뭐였냐면은 요 분자에 나타난 애를 걔에 대한 그 벡터의 그 길이를 계산하는 그런 항목이었죠. 그래서 실제 이걸 계산해 보면 요게 분모의 A 제곱이 나올 거고 그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니까 다시 A의 절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요거 잘 살펴보면은 요 앞에 있는 이 A의 절대값분의 A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크기가 1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절대값으로 자기 자신을 나누면은 1이 되고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그 복소수였다면은 그러면은 페이스는 남겠죠. 근데 전체적인 크기는 그냥 1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포뮬레이션에서는 아예 앞에 뭐 곱해주고 그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이겐 스테이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아이겐 벡터 앞에 페이스가 붙을 수 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뭐 다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얘는 글로벌 페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측정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앞에 붙는 이거는 그냥 쉽게 무시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또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거를 약간 좀 더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킨 그런 그러니까 기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장점이 뭐냐 해서 약간의 이 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 QKD에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항상 제가 광자의 평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저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두 개의 측정에 관련된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할 때 그때 H라는 상태랑 D라는 상태가 완벽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봤었습니다. 특히나 이 개념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QK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H 또는 V를 보낼 걸 알고 있어서 H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HV 베이시스에 이런 평광판을 갖다 댔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만약에 HV 대신에 다이아고널을 보내면은 그럼 완전히 랜덤 넘버가 나와서 우리가 절대로 그러니까 요런 하나의 HV 베이시스만 가지고 상대방이 보낼 때 H를 보내거나 아니면 D를 보냈을 때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방법은 없다는 거는 지금 많이 경험적으로 배웠었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약간 좀 형식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물론 증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당연히 될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랑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여기서 새로 제안한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정의하고 과연 이런 측정 방식에 대해서 얘가 말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방식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소노멀하지 않은 스테이트를 과연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시작하는 게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거는 거꾸로 오소노멀한 스테이트들에 대해서는 그럼 걔네들은 항상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당연히 된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애들 경우에 그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걔네들을 아이겐 벡터로 가지는 그런 새로운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observable로 하는 그런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걔네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그거를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그 여러 개의,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고려하는 스테이트들이 다 오소노멀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걔네들의 그 하나씩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푸사이 1부터 푸사이 n까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가 아까 마치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애들이 오소노멀하니까 걔네에 해당되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새로 정의하는데 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프로젝션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고려하는 이 오소노멀한 애들이 그 만약에 3차원 공간 아니면은 10차원 공간이었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추상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죠. 그 벡터 공간의 차원.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힐버 스페이스의 그 10차원짜리 그런 공간인데, 근데 그 우리가 지금 구별하고자 하는 어떤 오소노멀한 스테이트는 한 5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걔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런 애들 다 만들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컴플리트한 그 어떤 오퍼레이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 10차원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한 5개밖에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 가지고는 완전히 이런 컴플리트니스를 만족을 못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큰 걱정이 아닌 게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이 오소노멀 오퍼레이터 5개만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요런 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그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만 빼면 그러면 새로운 어떤 오퍼레이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현재 저희가 여기까지 고려했던 애들만 걔네들의 합을 뺀 거. 그리고 그거를 이 오퍼레이터 자체는 얘가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 애들은 다 허미션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대거를 취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얘들이 허미션이라고 못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를 듣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오소노멀한 애들을 먼저 잡고 마치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거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우연히 허미션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거 전체도 허미션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이거에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스퀘어 루트를 계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 어떤 오퍼레이터의 함수를 계산한다는 거는 그거의 테일러 시리즈에 해당되는 애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터의 폴리노미알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새로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에 대한 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새로 만들어진 오퍼레이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푸사이 1, 푸사이 2, 그 다음에 푸사이 3가 있을 때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에서 M1은 푸사이 1, 푸사이 1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는 M2는 푸사이 2, 푸사이 2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M3 역시 푸사이 3, 푸사이 3 이렇게 정의하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할 거는 M0의 제곱을 그러니까 얘의 제곱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럼 얘는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모든 합 그러니까 M1 그러니까 M1 그 다음에 M2 더하기 M3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M0 자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새로 하나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만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우리가 M0 더하기 M1 더하기 M4까지 쭉 더하면은 그럼 얘네들은 그냥 M1이네요. 예. 그럼 얘는 M1이 될 테고 뒤에 건 M2, M3가 될 테니까 걔랑 얘를 더하면은 요 정의에서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이런 오소노멀한 스테이트가 주어지면은 항상 그거에 해당되는 이런
m짜리, 그러니까 이런 메저먼트 오퍼레이터 셋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컴플리트니스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만약 우리가 psi2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psi2에 대해서 우리가 1이라는 값이 측정될 확률은 결국에는 우리가 psi2 m1 대거 m1 그다음에 psi2 이게 확률인데 얘는 항상 0이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는 처음에 가정할 때 psi1, psi2, psi3는 서로 오소노멀하다고 했으니까 걔네들은 요걸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다른 값들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0. 그 다음에 제대로 된 2라는 값이 나올 확률은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M2라는 애가 요런 애니까, 요렇게 생긴 애니까 요거에다 요걸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는 1이 나오니까 무조건 100%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psi2를 넣으면 항상 2라는 값이 100%로 나온다는 걸 이 관계들이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psi3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3에 해당되는 측정이 나올 확률이 100%, 그리고 나머지 나올 확률이 0%.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수학적 그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서로 직교하는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항상 얘네들은 양자역학의 측정 이론상으로 볼 때 항상 구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앞에서 잠깐 이전에도 이런 것 같이 서로 직교하지 않는 상태는 얘들은 사실 뭐 직관적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적인 툴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냐 할 때 요걸 가지고 하지 말고 요번에 다시 요걸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명 자체는 약간 디테일한 거는 사실 책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명할 방법은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틀렸다고 먼저 가정한 다음에 쭉 나가다 보면 결국엔 모순을 찾아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거를 증명하는 규류법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개의 직교하지 않는 그런 두 개의 퀀텀 스테이트가 주어지면은 얘네들은 100%의 확률로 항상 완벽하게 두 개를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하고 싶은 최종 결론인데, 그럼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 가정이 틀렸다, 그 주장이 틀렸다고 가정해서 서로 직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얘네들을 구별해낼 방법이 존재한다, 양자역학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주장할 수 있냐면 각각의 잠시만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앞의 예제처럼, 그러니까 서로 오소노멀한 경우에 구분이 가능하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랑 얘는 약간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만약에 오소노멀한 그런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걔네 각각에 해당되는 요런, 그러니까 M0, M1, M2로 쓸만한 그런 애들을 어떻게 컨스트럭트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스트럭트 한 다음에 저희가 걔네들이 항상 다른 측정값을 낼 확률이 100%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걔네들이 구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오소노멀하지 않은 스테이트, 예를 들면은 psi2랑 psi1이 주어졌는데 psi2랑 psi1의 관계가 얘들이 오소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psi2를 psi1과 그 다음에 얘랑 직교하는 또 다른 스테이트, 그러니까 다른 어떤 스테이트랑의 그런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psi1을 구별하는 것과 psi2를 구별하는 거에 해당되는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를 컨스트럭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적으로 그런 게 존재할 수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여기서는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푸사이 원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때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 인덱스를 제가 J라고 했을 때 J가 3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면 그러면 얘는 얘에 해당되는 그 측정 오퍼레이터는 M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푸사이2에 해당되는 어떤 그 측정 값이 나오겠죠. 근데 J가 7 그러면 그런 거에 해당되는 M7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주장을 할 때 얘네들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구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매핑되는 이런 함수 관계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F가 그러니까 여기를 본다면 F가 3일 때는 얘는 1이 되는 거고 F가 3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F가 7일 때는 그럴 때는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함수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줬듯이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를 가정을 하는데 근데 얘와 얘가 그러니까 오소노멀하지 않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알파가 0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소고날하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그 어느 거를 할지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푸사이 1에 대해서 J는 3 이런 애가 존재한다고 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K는 얘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푸사이 1을 그러니까 푸사이 1이 입력으로 주어졌 그러니까 푸사이 1이라는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항상 얘에 해당되는 값이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항상 3이 나오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스테이트 만약 푸사이 2가 주어지면은 푸사이 2에 대해서도 3이라는 값이 나오면은 그럼 우리는 사실 이 측정값만 가지고 그러니까 푸사이 1과 푸사이 2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의 가정은 그 푸사이 1이 주어지면은 얘가 3일 나올 확률은 이거는 10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방금 전에 그 얘기는 제가 푸사이 1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측정할 수 있는 0, 1, 2 그러니까 몇 가지 옵션들 중에 그 중에 3이 나오는 3이 나올 확률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M3 대거랑 M3의 푸사이 1을 이렇게 값을 계산하면 얘는 100%면은 이게 1이 될 테고 아니면은 또 다른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다른 값하고 또 매핑이 될 수도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3이라는 값 또는 4라는 값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이걸 100%라고 한다면 그럼 1이라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입력 상태가 푸사이 1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데 거꾸로 푸사이 2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얘는 절대로 이게 안 나와야 3이라는 값이 안 나와야 저희가 얘와 얘가 주어졌을 때 두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그러니까 이런 가정하에 저희가 다시 살펴보면은 저희가 푸사이 2가 주어졌을 때 3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려면 결국에는 이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푸사이 2는 푸사이 2 그다음에 M3 되고 그다음에 푸사이 2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이거에 그러니까 얘의 불하니까 푸사이 1 알파 스타 더하기 파이 베타 스타 그다음에 여기에 M3 대거 M3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쭉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개의 텀이 나올 텐데 이 중에 한 가지 텀은 뭐냐면 결국에는 얘가 그러니까 요 텀하고 이 M3 대거 M3랑 그 다음에 요 텀이 여기 나타날 테니까 걔네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푸사이 1 M3 대거 M3 그 다음에 푸사이 1 이런 텀이 나올 거고 이 외에도 다른 텀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는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리고 알파는 0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얘와 얘가 서로 직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0이 아닌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풋사이2를 측정했을 때 3라는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 공식에 의하면은 적어도 0이 아닌 데는 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M2,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 둘이 직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항상 그 풋사이1을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서도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 얘기는 얘와 그 원 스테이트랑 투 스테이트를 항상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증명은 저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걸 스케치를 한 거고, 좀 더 자세한 증명이 궁금하시면은 본 교재에 87페이지에 있는 박스 2.3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측정 방식의 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저희가 에러 커렉션 코드를 배우면서 이런 어떤 형태를 했었는데, 자, 요 밑에 있는 요 회로는 제가 신드롬을 계산하는 회로였죠. 근데 원래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여기에 그러니까 먼저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알파 곱하기 000 더하기 뭐 베타 곱하기 111 그런 식의 중첩 상태를 저희가 레퍼티션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예제였죠. 그러니까 레퍼티션 코드 000 더하기 000 또는 111을 사용하는 경우. 근데 그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거 신드롬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양자 상태가 양자역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만약에 메저먼트 0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해보면은, 자, 이 오퍼레이터들은, 자, 이 M0는 뭐냐면 000 또는 111에 대해서 어떤 한 비트도 플립이 안 된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M1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비 첫 번째 큐빗만 플립이 된 경우를 가지는 거고, M2는 두 번째 큐빗만, 그러니까 요 M0에 비해서 두 번째 큐빗만 플립이 된 경우, M3는 세 번째 큐빗만 플립이 된 경우인데, 자, 얘네들 다 합치면은 어떻게 되죠? 아니면은 얘의 대거에, 그러니까 M0 대거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M1에 대해서도 그렇게 더하고, 이걸 다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 얘는 양자역학적으로 측정이 잘 정의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분이 가능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 신드롬 측정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요와 같은 M0부터 M3를 찾아내서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는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구분이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양자 정보에 관련된 이론을 하는데, 우리가 막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얘는 이런 스테이트가 나올 것 같아?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나중에 우리가 측정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A라는 타입의 측정과 B라는 타입의 측정, 이게 구분이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중간 단계에서 검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면 더 이상 이걸 더 이상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측정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얘를 회로로 어떻게 구현할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듯이
CSS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코딩 시어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측정으로서,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밸리드한 측정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측정인지 그런 걸 구분해내고 싶다. 그러면은 아예 완전히 새로운 회로까지 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측정이라는 게 이런 그 메저먼트 오퍼레이터 타입으로 형태로 썼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조건도 만족할 방법이 없느냐를 그냥 금방 체크하는 아주 좋은 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그 측정에 관련된 그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그러니까 측정에 관한 양자역학 측정에 관한 슈퍼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이런 방식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양자역학 책들이 그 제시하는 방식은 이 전체 이런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터 형태로 볼 때는 그 중에 스페셜한 케이스인 프로젝티브 메저먼트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뭐냐면 observable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정하고, 그러니까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분해가 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들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요 M 자체가 요게 그 아이겐 밸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라는 오퍼레이터 자체가 얘가 아이겐 벡터의 캣과 브라를 곱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측정에 관련된 모든 값들을 아이겐 밸류로 갖고, 그 다음에 그 측정했을 때 컬랩스가 되는 최종 상태를 아이겐 벡터로 갖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걸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이런 확률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최종 상태의 형태가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요것들과 다 호환이 된다는 거는 아까 제가 예제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시간을 안 보내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랑 완전 다른 개념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POVM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런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랑 POVM 메저먼트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아주 큰 구별을 해보면은, 저희가 보통 세 번째 공리를 얘기할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라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어떤 값을 측정할 확률이 얼마냐, 그 확률을 나타내는 그 공식이 뭐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식을 표현하기도 했고, 아니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지는 정보는 확률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지는 정보는 그러면 그 값이 측정됐을 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양자 상태가 뭐냐 했을 때 얘는 이쪽으로 컬랩스해야 된다고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컬랩스라는 개념보다는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를 그러니까 원래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를 곱한 상태가 최종 상태가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번째 공리는 확률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퀀텀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POVM은 이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최종 상태가 뭐가 되는지는 난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현재 이러이러한 어떤 양자 상태가 주어졌는데 그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 얼마인지 그것만 관심 있다 라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따질 때는. 그래서 그 경우에 꽤 유리한 방식이 POVM POVM 메저먼트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POVM 형태는 여기서 여기서 되게 일반화시켰던 얘의 좀 스페셜한 케이스긴 한데, 그런 스페셜한 케이스로 잡기 시작하니까 약간 좀 수학적인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요 앞에서의 형태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좀 약간 일종의 약간 약간 짜증날 정도로 보면은, 우리는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항상 얘네들이 걔의 자기 자신의 대거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이랑 자기를 곱한 이런 페어 형태로 많이 나타났죠. 물론 여기는 아니었고, 근데 요거는 결국엔 그래서 컬랩스 되고 난 다음에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린 더 이상 이거 생각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POVM에서.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맨날 이런 형태를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왜 맨날 똑같은 오퍼레이터에 자기 자신의 허미션 컨주게이션 곱한 애를 쓰느냐. 그냥 얘를 하나의 새로운 오퍼레이터로 정의하자라는 게 POVM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 정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요 원래 컴플리트니스 관계식도 그냥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확률에 대한 요 표현도 얘를 그냥 하나의 E sub m이라는 오퍼레이터로 그냥 대체했으니까 확률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예전에 원래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션에서 관련했던 모든 논쟁들은 다 POVM 쪽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경우에 얘들 간의 관계는 그냥 그러니까 요게 주어지면은 얘를 항상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아무런 오퍼레이터나 넣어도 되냐? 아까 얘기할 때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는 사실 아무 오퍼레이터나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POVM에 사용되는 이 오퍼레이터 E는 사실은 항상 얘는 임의의 오퍼레이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퍼레이터의 대거를 곱한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스페셜한 어떤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보면은 얘가 어떤 오퍼레이터냐면 사실 파지티브 오퍼레이터입니다. 파지티브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오퍼레이터의 양쪽에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 값이 항상 파지티브 값이 나오는,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한 어떤 값이 나오는, 그리고 리얼 값이 나오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저희는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로 부르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는 항상 허미션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M 자체는 뭐 허미션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M이라는 애를 새로 정의를 하면서 얘를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얘한테 대해서 이렇게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곱한 요 형태로 하면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는 항상 파지티브 밸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임의의 어떤 벡터를 얘한테 곱하면은, 그럼 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얘의 이거 전체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쓰면은 M, N, psi 얘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의 M, M, psi 요거를 그냥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얘를 그냥 새로운 phi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럼 얘는 결국에는 phi가 나오니까 얘는 결국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파지티브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얘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오퍼레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파지티브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가 허미션인 건 금방 보이시죠? 왜냐면 허미션이라는 거는 얘한테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취해주면은 자기 자신과 똑같이 돼야 되는데, 얘한테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전체 취해주면 위치가 바뀌면서 얘한테 대거가 붙고 얘한테 또 대거 한 번 더 붙으니까 얘가 또 다시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얘는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는 일종의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POVM이랑
기존에 우리가 따지던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터 형태의 그 측정에 관한 정의랑 사실은 거의 1대1로 대응이 되는 게 제일 문제가 뭐 나머지 요런 거 그러니까 E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POVM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걔네들의 합이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은 그 확률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만약에 요거로 다시 가려고 했을 때 그 주어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POVM 오퍼레이터 대신에 우리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그걸 과연 항상 찾을 수 있냐 했을 때 대답은 yes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저희가 이 POVM 오퍼레이터에 쭉 주어지면은 얘에 해당되는 스퀘어 루트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걔를 새로운 이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새로운 그러니까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는 얘에 대해서 그 대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곱하면은 그럼 다시 이 POVM 오퍼레이터가 나올 거니까 저희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항상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POVM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유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실제 예를 한번 따져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두 개의 그 직교하지 않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 간의 구분 자체는 양자역학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약간의 우리가 조건을 달리해가지고 이런 것이 가능하냐를 물었을 때, 그러니까 뭐를 묻냐면, 우리는 얘와 얘가 항상 100% 구분 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까 증명을 했지만, 거꾸로 측정을 하는데 측정값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게 하고, 첫 번째 측정값이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그 0 상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약간 중첩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과값이 항상 맞지 않을 것이 걱정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새로운 POVM 오퍼레이터를 잘만 정의하면은, 그러면 적어도 절대로 틀리진 않는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경우가, 하나는 psi 1이 나온 경우,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psi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psi 2라는 측정값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psi 2여야 되는데, 가끔씩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고, 3이 나왔을 때는 얘인지 얘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얘나 얘가 나왔을 때는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일 경우에 모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포뮬라 가지고는 사실 그런 상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POVM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POVM도 얘랑 이퀴벌런트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POVM 입장에서 이런 측정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따져보면은, 그러면 그거 자체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POVM 오퍼레이터 3개를 정의하는데, E1은 뭐 1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E2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그러면 E3는 결국엔 뭘로 정의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합을 그 아이덴티티에서 빼내면은,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컴플리트니스 조건을 이 POVM 오퍼레이터 3개가 만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한번 따져보면은, 만약에 psi 1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그 1이 나올 확률은 0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1이라는 값이 측정이 됐다면, 그때는 적어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방금 전에 걔는 psi 2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거 1하고 2를 약간 헷갈려서 잘못 얘기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E2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E2의 이 벡터들이 이 벡터들하고는 지금 서로 직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psi 2에 대해서 E2가 측정될 확률을 계산해보면 실제로 걔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E2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때는 얘는 확실히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는 이 E3에 대해서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나머지들이 0이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3가 나올 확률도 여전히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0이 그러니까 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나오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여기서 보장해 주는 거는 적어도 그러니까 E1이나 E2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얘는 확실히 그 둘 중에 어느 건지를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러니까 3이 나왔을 때는 그럼 우린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미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양자역학적으로 그 항상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싶긴 한데 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조건을 가진 측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런 POVM이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일반화됐던 이 매저먼트 오퍼레이터 개념을 사용해서 과연 저런 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져보면은 그럼 이거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측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들여다볼 문제는 방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되게 단순한 그 두 번째 공리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세 번째 공리 그 측정에 관한 공리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사실 훨씬 더 그 심오한 어떤 이론들이 좀 있다는 거를 좀 검토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는 그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그 두 번째 공리 그러니까 어떤 양자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어떤 식으로 그 이볼루션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그 공리를 했는데, 일단 기억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임의의 양자 상태는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벡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벡터로 변형될 텐데 그 변형되는 관계는 항상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따른다 아니면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강조를 안 했지만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클로즈드 시스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클로즈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감이 아직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클로즈 시스템이 아닌 경우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자 상태랑 뭔가 인탱글이 돼 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굳이 여러분이 아니라 저기 달에 어떤 다른 큐빗이 있고 제가 지금 지구상에 어떤 큐빗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걔네들 간에 뭔가 얽혀 있든지 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측정하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뭐 언제 측정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측정된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볼 그런 어떤 케이퍼빌리티가 전혀 없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큐빗과 저기 달에 있는 큐빗 그거를 다 치면은 그럼 아주 완벽한 어떤 양자 상태를 그러니까 그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걔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그 그러니까 퀀텀 스테이트 벡터로 나타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이 유니터리 트랜스폼에 대한 이 얘기였고, 이게 문제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달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케이퍼빌리티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저는 여기 있는 큐빅만 가지고 계속 놀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있는 요 시스템이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 양자 상태는 저쪽에 있는 큐빅과 이쪽에 있는 큐빅의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지만 걔가 하나의 클로즈 시스템이고 제가 모두 다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다양한 제약 조건에 의해서 제가 전체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고 아니면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쪽에 있는 것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돼서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때 얘는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라 오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걸 오픈 시스템이라고 부르냐면 얘한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얼마인지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나는 쟤를 컨트롤할 수 없는 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애를 보통은 인바이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통 수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여러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큐빅과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다른 큐빅들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를 가지고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오픈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사실 잘 따져보면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모든 큐빅들도 사실 얘네들은 그냥 양자역학을 따르는 다 큐빅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모든 큐빅들도 다 제가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시스템과 저 주변에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모든 큐빅까지 다 합쳐가지고 걔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약간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사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을 때 그 강의실 저 끝에 저 구석에 있는 어떤 물체랑 저랑 어떤 양자 상태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지만, 이 전체 우주는 사실 하나의 하나의 아주 큰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사실 저랑 저기 달나라에 있는 어떤 다른 입자들 간에는 서로 인터랙션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쟤는 제대로 따로 그러니까 이볼루션 한다고 생각하고 저만 여기서 따로 이볼루션 한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요거만 따지는 거지, 사실 전체적인 그 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가 뭔가 실험을 하면은 제가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실험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오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원자 하나를 포획해가지고 그 원자의 양자 상태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얘를 완벽하게 주변으로부터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전까지는 얘는 오픈 시스템이 되긴 마련인데, 근데 다행히도 어떤 원자가 있을 때 그 원자만 따로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제가 이 원자를 바라보면서 얘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양자역학적인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깊게 다룰 내용은 뭐냐면, 클로즈 시스템이 아닐 때 그때 얘네들을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따질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잘 알려준 툴이 덴시티 매트릭스 또는 덴시티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덴시티 오퍼레이터라는 게 뭔지를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양자 얽힌 상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앨리스는 저기 달에 있고, 그러니까 지구에는 밥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두 개의 앨리스가 가진 큐빅과 밥이 가진 큐빅이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때 뭐를 생각하냐면,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랑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걸 언제 측정할지, 아니면 측정조차도 안 할지, 아니면 이미 측정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밥이 가지고 있는 이 큐빗은, 그러니까 밥은 이 큐빗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오퍼레이션도 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측정도 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여기 있는 큐빗과 저기 달에 있는 앨리스가 가진 큐빗이 서로 얽혀 있을 때 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형식이 덴시티 오퍼레이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물론 앨리스가 아예 측정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뭔가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앨리스가 이미 측정을 했는데 앨리스가 0을 측정했다면 그럼 밥은 1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거꾸로 앨리스가 1을 측정했다면 밥은 현재 0이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를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밥 입장에서는 50%의 확률로 내가 가진 그 양자 상태는 0벡터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50%의 확률로 1벡터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뭔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 형태를 사용합니다. 자, 제가 방금 가정했던 게 뭐였냐면, 밥 입장에서는 0이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얘를 수학적으로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뭔가 적긴 하고 싶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양자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덴시티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걔를 보통 룰하고 많이 쓰고, 이 경우에 먼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른 스테이트들이 다른 확률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0을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0에 대해서 이렇게 캣 브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률을 곱해줍니다. 마찬가지로 1이라는 스테이트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1에 대해서 캣과 브라를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죠. 2분의 1, 0, 0, 2분의 1. 자,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가정한 거는 앨리스가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경우는 앨리스가 만약에 다른 베이시스로 측정했으면은 그럼 얘랑 완전 다를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 가지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거는 아주 재밌게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앨리스가 지금 이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중첩 상태를 제가 싱글렛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런 푸사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하는 베이시스를 HV가 아니라 다른 베이시스로 돌려서 앨리스가 다른 베이시스를 써서 만약에 DA 베이시스를 썼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만약에 DA 베이시스를 측정했는데 앨리스가 D라는 값을 측정했으면 그때 얘는 A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D와 A는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스퀘어 루트 얘의 0-1을 제가 보통은 A 스테이트라고 그러니까 엔타의 다이아고널 스테이트라고 불렀고 다이아고널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런 스테이트를 D라고 불렀죠. 자, 근데 앨리스 입장에서 나는 HV로 측정하기 싫어. 나는 이 45도 기울어진 베이시스로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이거 측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D가 나오면은 그러면 밥은 분명히 A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앨리스가 A를 측정했다면 그러면 밥은 D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때 요 경우 또는 요 경우가 나올 확률이 여전히 2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양자 상태를 다시 했음으로써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푸사이 마이너스를 저기서처럼 이와 같이 정의를 했을 때 얘를 DA 베이시스로 다시 써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여기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결론으로 봐서 이게 나올 확률이 50%, 이게 나올 확률이 50%니까 2분의 1 확률로 밥이 A를 가지고 있거나 D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모르죠. 지금 앨리스가 이걸로 측정했는지 이걸로 측정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막 무작정 앨리스는 이걸로 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써도 맞느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잘 맞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이걸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로는 그러면은 2분의 1 A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D가 되겠죠. 자, 근데 얘를 다시 써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A를 2번 곱할 거니까 2제곱분의 1이 제곱이 돼가지고 그냥 얘는 2분의 1이 될 테니까 여기에 2분의 1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게 0 마이너스 1 이거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게 0 마이너스 1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얘도 제곱될 테니까 2분의 1 또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D니까 0 플러스 1
그 다음에 0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 전개를 해보면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앞에 다 이렇게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은 0, 0 그 다음에 요거 가면은 마이너스 0, 1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에서 1, 1 여기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요 두 번째는 얘랑 다른 게 플러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만 플러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네들이 날아가고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네들이 날아가서 마지막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만 남을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두 번씩이니까 결국에 다시 써보면 얘는 2분의 1에 0, 0 더하기 1, 1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죠. 자, 근데 지금 요거의 출발점과 얘의 출발점이 완전 달랐던 게 얘는 그 밥이 지금 0 또는 1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각각이 50%의 확률로 가질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밥이 A 또는 D를 50%씩의 확률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했는데 그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완전히 좀 임의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런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가 사실은 이게 베이시스에도 상관이 없고 현재 양자 상태를 되게 잘 나타내는 어떤 인디케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덴시티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약간 머릿속에 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